우리 오늘 볼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 우리가 3차 이상의 방정식을 보고, 우리 이런 녀석들을 보고 5차 방정식, 3차 이상을 보고 고차, 높은 차수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높은 차수의 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첫 번째, 곱셈 공식이 이용이 되는가, 즉 인수분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차 방정식은 1차식이 몇 개로 인수분해가 돼야 될까? 인수분해가 된다면 3개. 4차 방정식은 1차식 몇 개? 4개. 차수만큼 되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A, B, C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이 뜻은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C가 0이다. 이런 식으로 끈을 찾아내주면 되겠고요. 4차 방정식은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아니면 얘가 0이거나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0이거나. 맞나요? 자, 그런데 그냥 단순히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더라. 자, 근데 만약에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를 우리가 1차식 하나, 2차식 하나, 자 1차 하나, 2차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를 우리가 하고자 할 때 개수들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 있다, 그죠? 근데 말 그대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는 나머지가 0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0이 와야 되더라. 그럼 얘가 0이 오려면 최종적으로 여기에 마이너스 d가 와야 된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수랑 여기에 있는 수, 얘네들 곱해서 마이너스 d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골라야 되는 수는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자, 여기에 오는 수는 그럼 최고차항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근데 음수도 될 수도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수를 하나 선택을 해서 조립제법을 진행을 해주면 되더라. 자, 그 다음 그 외에 3차 방정식이나 4차 방정식, 특히 4차 방정식에는 특수한 유형이 있습니다. 복2차식, 복2차 방정식이라고 할게요. 자, 복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일단 복2차 방정식은 우리가 앞서서 곱셈 공식 단원에서 한번 봤던 ax 4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했을 때 2차식으로 해석이 되는 녀석을 보고 복2차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를 해결을 할 때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된다면 그대로 2차식 2개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았을 때는 얘는 어떤 꼴? 제곱 빼기 제곱꼴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복2차식을 정리를 하는 거는 우리가 앞선 인수분해 단원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상반 방정식이라고 하는 친구는 뭐냐? 4차 방정식인데요.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그런데 이 2차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대칭이에요.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b가 되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a가 되는, 즉 2차항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대칭이 되는 이런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상반 방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해석을 해줍니다. 자, 이 녀석에 대한 자세한 풀이는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겠지만, 전체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x제곱으로 모든 항을 묶어내는 거예요. x제곱으로. 그래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더하기 x분의 b 더하기 x제곱분의 a,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묶어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서 그럼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의 꼴로 정리가 되는 2차식이구나 라는 걸 체크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상반 방정식의 풀이의 기본이에요. 자,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처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립제법으로 이 녀석들을 인수분해를 해준다라는 접근 방식으로 접근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첫 번째 식에서는 완전제곱식이라든지 세제곱식이라든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아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분의 상수항의 약수 중에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을 때 쌤은 마이너스 1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3, 마이너스 3, 4, 4 그대로 4 내려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얘네들 곱해주면 마이너스 4죠. 자, 그러면 얘가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겠네. 자, 그러면 얘는 x 더하기 1 하나,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2차 식이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3x 하나, x 하나,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더 됨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3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까지 따라서 그는 마이너스 1 또는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구나 이런 식으로 찾아내주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2번도 4차 방정식이네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개수들 적고요. 이번에도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1, 0, 마이너스 1 실제로 정리가 됐네요. 자, 그리고 나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로 한번 해볼게요. 1, 2 그대로 2 내려오고 4, 3, 6 완료가 됐네. 자,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를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그리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3 하나. 그런데 이 2차 식이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인수분해를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을 찾아줄 때는 x 플러스 1이 0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도록 하는 2, 그리고 이 2차 식은 0의 근, 마찬가지 2개까지 더 나와야 4차 방정식의 근 4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근의 공식을 이용을 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3 허수되네요. 그러니까 루트 3i까지 복소수 범위까지 근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제 2번. 이번에는 공통 부분이 눈에 보이더라. 그러면 치환을 이용을 해주자. 그럼 x제곱 더하기 4x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로 치환을 해서 전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a 플러스 5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질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2a고 이항하면 마이너스 40. 자, 식 정리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는 0. 자, 그랬을 때 얘는 a의 마이너스 5, a의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돼서 a가 5고 a가 마이너스 3입니다로 마무리를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식을 대입을 해서 근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그랬을 때 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 얘는 x 플러스 5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1 하나, x 플러스 3 하나 1차식 4개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근 4개를 찾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1차식의 1차항의 개수가 1인 녀석들은 합이 같거나 곱이 같은 녀석들끼리 묶으면 공통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 라고 했던 부분, 그게 그대로 2번에 있습니다. 2번도 보면 1차식 4개 곱이 있죠. 근데 1차항의 개수들이 전부 다 1이에요. 그러니까 상수항의
합이 같든지 아니면 곱이 같은 거 두 개씩 묶으면 우리 예제 2번에 1번 풀었던 거에 역과정이 발생을 하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이랑 4랑 더하면 5고요. 2랑 3이랑 더하면 5네요. 그래서 둘로 묶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랑 서로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 그 다음 얘랑 얘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그래서 얘가 120입니다. 그러면 이항하면 마이너스 120입니다. 그럼 공통인 부분 치환합시다. 그랬을 때 얘는 a제곱 플러스 10a 그 다음에 플러스 24니까 그럼 마이너스 120을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96 되겠네요. 자, 그러면 96이라고 하는 거는 16에다가 6을 곱한 거니까 얘는 a 플러스 16 하나 a 마이너스 6 하나 인수분해가 되니 원래식으로 정리를 해주게 된다면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6 하나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 하나. 그러고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 얘만 되네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 따라서 근은 여기에서 근을 찾아보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면 25에서 6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9가 되겠네. 그러면 39i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근은 마이너스 6, 1까지 4개를 찾을 수 있다더라. 그래서 공통 부분이 보이는 부분은 치환, 그리고 공통 부분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예제 1번,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앞선 단원에서 곱셈 공식, 그 다음 인수분해 단원에서 다뤘던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그 녀석들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방정식을 해결을 한다라는 기본 예제들입니다. 자, 예제 3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예제 3번은 4창, 2창, 상수항, 4창, 2창, 상수항을 가지고 있는 복 2차식이네요. 그래서 복 2차 방정식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번처럼 그대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즉 무슨 말이냐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에 x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인데 얘는 있는 그대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인수분해 되는 경우부터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다시 한번 x 플러스 2와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니까 근을 찾아줄 때 x 플러스 2가 0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도록 하는 2, 그리고 x가 플러스 마이너스 i일 때 마찬가지로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4차 방정식의 근 4개를 찾았다. 자, 그런데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4차항과 상수항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x 4제곱 더하기 1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건데 2x 제곱이 있는 경우 아니면 x 4제곱 더하기 1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있는 경우 두 가지 경우로 해석이 가능할 거다. 자, 그럼 첫 번째 경우는 식이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으면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플러스 3x 제곱이 있으면 되는데 인수분해 하기가 뭐가 수월하다? 제곱 빼기 제곱 형태가 더 수월할 거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한번 해보면 x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x제곱, 그래서 인수분해 되기를 얘네들의 합, 얘네들의 차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될 거다. 그럼 따라서 앞에 있는 식은 우리가 근으로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럼 마이너스 3 된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3i, 또는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그럼 근 4개가 해결이 됐네요. 그래서 보기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 인수분해가 안 되면 제곱 빼기 제곱꼴로 변환을 하는 방법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 예제 4번은 보게 되면 2창을 기준으로 해서 개수가 대칭입니다. 아, 그럼 얘는 상반 방정식이구나.
자, 그럼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반 방정식은 x제곱이라는 항으로 묶어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을 묶어낼게요. 그럼 6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38 더하기 x분의 5 플러스 x제곱분의 6 이런 식으로.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개수가 같은 것들끼리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만 따로 나눠서 6의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더하기 5의 x 플러스 x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8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 더하기 x분의 1 꼴로 이 식이 정리가 가능하니 얘를 a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얘를 제곱해서 2를 뺀 식과 같으니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6a 제곱 플러스 5a에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50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3a에 2a 그 다음에 얘는 5랑 10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 15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해지겠죠. 자, 그러면 얘는 3a 플러스 10 하나 2a 마이너스 5 하나 인수분해가 가능해지니까 원래 문자 대입해서 식 정리해 볼게요. 3x 더하기 x분의 3 플러스 10 그리고 2x 플러스 x분의 2 마이너스 5. 자, 그럼 이 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나에다가 x 하나에다가 x 각각 분배를 해서 곱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인수분해가 되기를 3x제곱 플러스 3 플러스 10x. 자, x 하나 줘서 여기에다 곱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곱해주면 2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5x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해질 거다. 자, 그리고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니 3x의 x 플러스 3 플러스 1 인수분해가 가능한 2차식. 그 다음 마찬가지 얘도 2x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 그러면 마이너스 5 생성된다, 그죠?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끝나네요. 그래서 이거는 0의 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근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 2분의 1 2 이렇게 4개가 찾아지더라. 그래서 상반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숙달을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2차 항 x제곱으로 묶어내서 개수가 같은 항들끼리 묶어서 해석을 하자. 그리고 치환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 상반 방정식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예제 5번에서는 주어진 3차 방정식의 하나의 근을 마이너스 1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럼 나머지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이야기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1 하나 그리고 어떤 2차식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이 근이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시행을 했을 때 나머지가 최종적으로 0이 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a 플러스 1, 2a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까지. 자, 그래서 나오는 나머지가 a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 친구가 바로 0이 되도록 하는 a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2가 되겠다. 그러면 그 2를 이 관계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1차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6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근은 어디에서? 이 2차 방정식에서의 근이 될 거기 때문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바로 6이라고 계산해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근을 또 찾아서 그 두 개를 곱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나머지 두 근의 곱은 2차 방정식의 곱과 같으니까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바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예제 6번은 이제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을 4차로 차수를 올린 것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 근이 1과 마이너스 1이랍니다. 그러면 남은 두 근을 알파, 베타
라고 한번 둬보죠. 그럼 일단 첫 번째, 근을 1과 마이너스 1로 갖는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그리고 남은 2차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라는 뜻. 자,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했으니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1 마이너스 1 ab. 그럼 첫 번째 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1로 조립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0 a 0. 그러면 얘는 b 플러스 a가 0이다. 아, 그럼 b가 마이너스 a와 같더라 라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로 한 번 더 조립제법을 시행을 해주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근데 얘가 0이 돼야 된다, 그죠? 그런데 그 결과가 a-2가 0이 돼야 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a는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럼 a, b 값도 찾을 수 있고 이 남은 인수들이 결국 뭐가 된다? 얘네들의 개수가 되더라. 그럼 남은 두 근의 합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3차 방정식입니다. 근데 3차 방정식에서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인수분해가 될 때 중근 하나에 다른 실근 한 개를 갖는다. 아니면 근 하나가 세 개랑 중복하는 거죠. 그래서 3중근을 갖는다.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그럼 1, 0, 2p-1, 2p.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자. 쌤이 마이너스 1이라고 지정을 한 이유는 2p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항 2p에서 이 항을 없애기 위해서는 뭔가 마이너스 1을 곱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어떤 수를 조립제법에 활용을 하면 좋을지를 생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1, 마이너스 1 그대로 내려와서 1, 2p만 남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p. 자연스럽게 인수분해가 되더라. 그러면 이제 얘는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 3차 방정식이 3중근을 갖는다더라.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라고 하는 이 항이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x 더하기 1의 세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더라. 그런데 실제로 얘는 전개를 하게 되면 1창의 개수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3중근은 존재하지 않는다더라.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중근 하나랑 그 다음에 다른 실근 한 개를 갖는 이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미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습니다.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다 라고 한다면 그 마이너스 1이 중근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첫 번째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p는 0의 근 하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아니면 얘가 마이너스 1을 근을 갖는 게 아니라 다른 식으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 x 더하기 1의 어떤 완전 제곱식입니다 로 정리가 될 거니까 여기에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얘가 근이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대로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2p는 0. 따라서 이 경우는 p가 마이너스 1인 경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경우니까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p가 얼마? 8분의 1인 경우더라. 따라서 p가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인 중근을 갖는 거고, p가 8분의 1이면 여기다 대입하면 2분의 1을 중근으로 갖겠네. 왜냐하면 얘가 x-2분의 1의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p들의 합 또는 곱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 8번 정육면체라고 했네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뭔지 모르니까 x,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도 모서리 길이니까 그거를 문자로 놓고요.
그러면 가로 세로는 2cm씩 늘렸다라고 2씩 늘렸다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높이는 4만큼 줄였다라고 했으니까 x 마이너스 4. 그럼 부피가 얘라는 뜻은 x 더하기 2 제곱 x 마이너스 4. 가로 세로 높이를 곱했는 게 부피입니다. 이 방정식 풀자는 거죠. 자, 근데 이미 243이라는 거를 완전 제곱수 하나 그리고 다른 수 하나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면 243을 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3 곱하기 81. 그럼 이거 3의 5제곱이 되겠네. 그러면 3의 5제곱이 된다 라고 우리가 정리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어떤 제곱수 하나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분리를 했을 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4 얘네들 사이는 차가 6만큼 납니다. 실제로 3이랑 9랑 6만큼 차이 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전개를 해서 인수분해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해주면 x 더하기 2가 9가 되는 x는 7이 되면 되는구나 라고 바로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나머지 근들은 허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243을 제곱수 하나 그리고 다른 수 하나로 인수분해를 했을 때 이 관계랑 맞는지 체크를 통해서 근을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다는 내용까지.